고단한 건강 미래를 설계하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함께 해결해드리는 시간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은요. 엉덩이 쪽이 뻐근하고 또 아픈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워낙에 흔하다 보니까 원인을 잘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현대인들의 숙명과도 같은 엉덩이 통증,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기 전에 오늘의 건강 닥터부터 만나보셔야죠. 어떤 분과 함께할지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가족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오랜만에 왔어요. 네. 자, 오늘 주제가요. 이제 엉덩이 통증입니다. 엉덩이 통증. 이제 단순하게 이런 근육통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제가 엉덩이 통증이라고 오늘 좀 이렇게 주제를 삼아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네. 사실상 이렇게 엉덩이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그 척추나 혹은 관절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허리만큼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엉치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맞아요. 엉치가 그래서 엉덩이라는 그 부위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좀 있어요. 헷갈려 하세요. 네. 그러니까 엉덩이가 넓으니까 여기를 엉덩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꼬리뼈라고 해야 될지 그쵸. 엉치라고 해야 될지 허리라고 해야 될지 네.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그런 병들은 대부분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엉덩이 통증, 엉치 통증 이런 거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통증들이 이제 일으키는 원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좀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엉덩이 통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엉덩이가 아프다 그러면 엉덩이 자체에서 무언가 통증이 생겼을 것 같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사실은 다양한 질환이 있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의외로 척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보실 텐데 엉덩이하고 엉치 통증의 원인이 제가 이제 크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뭐 더 열거하려면은 방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아요? 정말 네. 많습니다. 그래서 큼직하게 4가지를 얘기했거든요. 네. 첫 번째가 척추 질환이죠. 네, 척추 질환은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허리. 네, 맞아요. 허리를 의미하는 건데 허리가 아프지 않고 왜 엉덩이가 아플까라고 그러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네. 많고 환자분들도 오셔서 내가 엉덩이가 아픈 이유가 디스크 때문이다 혹은 협착증 때문이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고관절 질환입니다. 고관절. 네. 고관절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다리와 허리를 받쳐주는 그 관절이잖아요. 가장 큰 관절이고 제일 튼튼한 관절인데 이 고관절에 관절염이 있거나 혹은 고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에 염증이 있어도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네. 좌골신경통이죠. 좌골신경통이라는 거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척추 질환을 포함할 수 있는데 요것도 이제 찌릿찌릿하면서 아파요.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엉덩이 통증의 원인이고요. 네 번째는 이상근 증후군.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서진 아나운서 정도이시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알아야 되는 거군요. 네, 이상근 증후군은 아마 거의 척추 질환이나 관절 질환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분들은 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근에서 환자분들이 이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네. 이상이란 뜻이 서양 배 모양이란 뜻이에요. 예, 예. 이자가 배하는 배 뜻하는 이자군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베리. 형상의 상자를 해서 서양 배 모양을 띠고 있는 근육, 이제 영어로는 피리포미스라고 하는데 네. 그 근육의 근방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척추나 자골신경통을 유발하는 그런 여러 질환들을 말하는 거죠. 그 근육이 어디 있나요? 엉덩이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즉 엉덩이 안에 있는 고관절하고 천골 사이에 이런 식으로 가자미 모양으로 붙어가지고 그 아래로 자골신경이 지나가게 돼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4가지 질환들이 엉덩이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4가지 질환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보통은 허리가 아프거나 뭐 이제 다리 쪽이 저릴 때 척추 질환을 의심하는데 이 엉덩이 통증도 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통증이 사실상 빈도상으로는 원인은 척추 질환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의사들이 신경을 쓰게 되는 병도 척추 질환이 가장 많습니다. 네. 이 이유가 뭔지 슬라이드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엉덩이 통증이 빈도상으로는 척추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는 것처럼 허리 디스크,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 이런 것들이 모두 엉덩이 통증의 원인이 되는 병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3가지 질환은 허리 통증도 일으키지만 다리 저림도 만들지만 그냥 단순히 엉덩이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환자들도 엉덩이랑 다리가 저린데 제일 아픈 데가 어디냐고 그러면 엉덩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 정도로 생기게 되는데 원인은 이 3가지 질환 모두 병을 일으키게 되는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3가지를 또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가 퇴행성 디스크, 그죠? 그 다음은 두꺼워진 황색 인대, 그 다음 3번째가 후관절의 비후예요. 요 3가지가 결국에는 신경 뿌리를 누르게 돼서 그 신경 뿌리가 눌리게 되면 엉덩이로 가는 그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근육의 강직도 오게 되고 국소적인 염증을 유발시키게 돼서 엉덩이 엉치의 통증을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점점 진행하면 지금 서진 아나운서가 다리 저림 같은 건 어떤가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리 저림도 점점 발생하게 되고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생기게 되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척추뼈를 우리가 좀 단면을 보면서 구조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예. 지금 뭐 전 방송에서도 그렇고 많은 방송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왜 엉덩이를 아프게 만드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척추를 지금 보시면 단면을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단면이라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봤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에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죠? 네. 이 부분이 극상도익이 극도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허리 뒤에 만져보시면 만져 보이는 뼈가 있으시죠? 볼록볼록하게 느껴. 맞아요. 뭔가 네. 딱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만일 안 만져진다 그러면은 좀 많이 뚱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살을 빼셔야 되고 네. 그 뒤에 만져지는 그 부분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뒤쪽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앞에 동그란 거는 바로 그 유명한 디스크죠. 디스크. 네, 디스크는 이제 각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추간판이라는 거니까 네. 척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안쪽에 이 동그란 구멍인 척추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신경 다발이 지나가게 돼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수분도 많고 그 다음에 특별한 퇴행성 변화가 없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든 간에 손상이 오거나 혹은 국소적인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부위에 이제 염증 반응이 되어서 붓게 되는 거죠.
디스크가 터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찢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통증이 조금씩 스스로 좋아지기도 하는데 자연 치유가 되는 과정 중에 이게 굳은 살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걸으시면 혹은 손을 많이 쓰면 손이나 발에 생기죠. 굳은 살이 생기죠. 예. 겉에 생기는 굳은 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속 안에 생기는 굳은 살은 결국엔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병리의 원리가 모든 척추관절 질환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척추에서는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고 회전근이라든지 어깨에서는 힘줄을 자극하게 되는 거고요. 무릎에서는 연골 자체를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반복되면서 굳은 살이 생기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내가 일상생활에 이만큼 하던 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또 이 과정 중에 또 염증이 생겨서 굳은 살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두꺼워지게 돼서 결국에는 신경을 많이 누르게 되어서 도저히 해결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디스크와 그 다음에 황색 인대와 그리고 후관절 요 세 가지가 다 같이 신경을 자극하게 되어서 신경 뿌리를 누르게 되는 병들을 우리가 척추질환이라고 하는 거고 이 신경 뿌리가 어디로 가게 되냐? 바로 엉덩이로 가게 되기 때문에 예. 엉덩이 엉치 통증을 환자들이 느끼게 되고요. 그곳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얇은 곳까지 더 많이 누르게 되면 다리까지 통증이 내려오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구조를 보면서 척추의 어떤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겨서 엉치를 비롯해서 허리, 다리 쪽까지도 통증이 생긴다라고 좀 이해를 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척추 질환이라고 진단이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네. 치료법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죠.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익히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는 것들도 많을 텐데 이제 척추나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단계별로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3단계 치료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뭐 세분화하면 5단계도 이야기하고 뭐 10단계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냥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서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치료는 물리치료나 네. 약물치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재활치료, 주사 이런 것도 다 1단계에서 하는 거고 네. 마지막 단계에 하는 치료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술이죠. 수술. 네, 수술은 이제 의사도 하고 싶지 않고, 네, 환자도 하고 싶지 않은 게 수술이겠죠. 그래서 나사를 박는 유압술이나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마지막 단계에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우리가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치료를 채소 침습 치료라고 설명을 하고 또 통칭 시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한 번쯤은 다 보신 치료들이에요. 그래서 PSAD, 단일공 척추 내시경이 있고 그다음 경막의 카테터 치료가 있고 그다음 양방향 내시경이 있고요.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척추에 대한 채소 침습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 이제 효과가 없다고 해서 바로 이제 뭐 수술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치료법이 다양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이제 PSLD, 뭐 내시경,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PSLD 이름이 조금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자세하게 좀 풀어서 알려주실까요? 네.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치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오늘 다 이야기하면은 뭐 방송이 모자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 가지만 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네. PSAD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전적으로도 검색이 가능한 그런 통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용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단일공 내시경, 뭐 단방향 내시경 여러 가지 말들이 다 이 PSAD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PSAD를 사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 핸드폰을 한번 끊으셔가지고 네. 검색창에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나오는데 영어 약자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P가 포스테리어 뒤쪽이라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스테노스코프 이제 협착증을 보는 내시경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럼바
허리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디컴프레션, 감압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시경 협착신경 감압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그래요. 제가 쓴 말이 하나도 없고 그냥 사전에 있는 걸 제가 그냥 네. 복사해 갖고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7mm의 채소 철개 후에 내시경과 레이저, 미세 드릴 등을 사용해서 근육이나 뼈에 손상이 없이 척추관을 넓히는 시술. 그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이제 사이즈는 이제 사용하는 내시경의 크기에 따라서 6.5, 8.5, 1cm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용하는 기구에 따라서 대부분은 지금은 미세 드릴을 많이 사용하고 다이아몬드 드릴을 사용하고 수술적 기구를 사용하지만 레이저라든지 혹은 고주파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저한테 질문도 제일 많이 하고 네. 했던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원장님 이게 수술이에요, 뭐예요? 그거 수술인지 시술인지 약간 헷갈리죠? 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대한신경외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 영상을 보셔도 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기는 한데 이게 참 뭐라고 할까, 수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내시경은.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우리가 얘기하는 비수술적인 거에 해당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수술적 치료에 가까운 채소 침습 수술이라고 오늘 내용은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저희 다음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설명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이제 수술 맞습니다. 장면이죠. 네, 지금 보시면 네. 이제 그 PSAD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생긴 내시경을 이용해서 피부에 최소한의 절개를 피부만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걸 경피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내시경을 넣어서 직접 보면서 안에 있는 협착증에 해당된다면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고, 네. 디스크가 원인이면 추간판 제거술을 하고, 추간공 협착증이 원인이면 추간공 확장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면서 실제로 넓히고 병의 원인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PSAD 단일공 내시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PSLD 단일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영상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면 3D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를 네. 했는데, 이제 피부에 1cm 미만의 구멍을 낸 다음에요, 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워킹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기구들을 안전하게 삽입을 하게 됩니다. 네. 대부분의 이런 시술 자체는 부분 마취하에 진행이 돼요. 예, 그래서 내시경이 삽입이 되면서 저 안에 우리가 후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나 네. 추간공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병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술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저렇게 확장을 시켜서 네. 구멍을 내준 다음에, 만일 터진 디스크가 원인이라면 디스크를 제거해 주는 거고, 두꺼워진 황색인대가 원인이라면 황색인대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접 보면서 병변을 제거해 주는 그런 채소 침습 시술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수술 부위가 크지가 않고 또 직접 내시경으로 보면서 치료한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치료법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다양한 척추 치료법 중에서도 오늘 이제 PSLD 단일공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고요. 척추 질환은 단계별로 다양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를 한 뒤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병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정확성은 살리고 환자 부담은 줄인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67세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허리와 가까운 엉덩이 쪽이 뻐근하고 아픈데 이게 아픈 게 한 달이 넘었습니다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아직 병원 네. 안 가신 것 같은데 한 달 정도면 병원을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한 달 정도면 병원을 가보셔야 되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서 의료진하고 체크를 하시고 기본적인 검사만 해도 네. 어느 정도는 또 윤곽이 나와요.
그리고 또 기본적인 치료만 해도 지금 말하는 이런 채소 침습 치료까지 가지 않고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얼른 가셔가지고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한 달 동안이나 이제 통증이 지속됐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안에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전문 병원에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꼭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0대 여성분께서도 전화를 주셨어요. 배드민턴을 즐겨 치는데 엉덩이가 아파서 약을 먹는데도 계속 아픕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즐겨 하시는 취미 생활에 조금 문제가 생기죠. 네, 맞습니다. 운동과 관련돼서도 엉덩이 통증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척추 질환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배드민턴 같은 운동은 아무래도 무게중심 이동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보면은 어깨라든지 관절 질환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제 노년의 운동이 사실상 의사들이 대부분 통증의 원인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의학이라는 게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있는데 그게 운동선수들과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게 생활 운동에서도 굉장히 많은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허리 질환이 아니라 고관절 질환 때문에도 아플 수 있거든요. 네, 그러한 경우에는 운동 습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고 생활 이제 체육을 하다 보면은 운동 선수하고는 다르게 그냥 바로 운동하시고 그렇죠. 바로 쉬시고 급하니까요. 그러거든요. 급하니까 예. 바쁘시잖아요. 하지만 1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앞뒤로. 그러시면은 충분히 손상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또 운동하다 삐끗했다고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손상이 계속되고 통증이 지속될 때에는 진료를 꼭 보시는 게 좋으세요.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약을 드시고 계신데도 계속 통증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 좀 전문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PSLD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치료 원리, 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봤거든요. 다른 치료법들과 비교했을 때 이 치료법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짚어주실까요? 네, 채소 침습 치료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무래도 절개창의 크기예요. 예, 기존에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그러면 그 PSAD 뭐 단일공 내시경이라는 거랑 뭐 또 뭐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거랑 미세 현미경이라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느냐. 네. 그걸 굉장히 많이 문의 주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는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이제 배수술을 하잖아요. 위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담낭 제거술을 하면 개복한다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복을 해서 보는 이런 수술은 현미경이라든지 우리가 절개를 하는 개방형 수술이고 이제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복강경으로 하죠. 네, 그 복강경 수술이 양방향 내시경이에요. 네, 그렇군요.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구멍을 최소 2개 정도를 뚫어가지고 안에 있는 병을 해결하는 거고 네. 그럼 PSLD 단일공 내시경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복강경도 단일공 복강경이 있어요. 그거는 배꼽으로만 해요. 구멍 하나로. 그렇죠. 예. 상처가 아예 안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척추도 구멍을 한 개만 내서 가장 절개창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슬라이드를 가지고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과 영역에서 절개창의 크기는 수술 후 합병증이나 회복하고 비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개창이 클수록 당연히 회복 기간이 길고 수술 후 통증도 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개를 하고 최소한의 침습을 하는 게 좋다는 뜻이고요. 네. 척추는 근육이랑 인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PSAD나 단일공 내시경을 사용하게 되면 구멍을 피부만 절개하고 근육과 인대는 손상이 없이 벌리고 들어가서 하는 스플리팅 타입을 하기 때문에 손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의 기능을 보존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술 후 한 달 정도 경과하면 이렇게 이제
피부 상태에서 보아도 어디에 상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잘 안 보이네요. 네, 그 정도로 결을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피부의 결과 결국 척추의 근육인대의 결이 같기 때문에 네. 찢지 않고 그 결을 따라서 들어가 줌으로써 가장 보존적인 치료를 해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PSLD 척추 내시경 치료 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부위나 어떤 질환이 따로 있을까요? 아까 뭐 디스크도 가능하고 협착도 가능하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 질문도 우리 서진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PSAD 내시경이라는 걸 통해서 그럼 뭘 어떻게 치료하는 거냐? 이제 PSAD 내시경이라는 거는 척추 내시경 중에서 단위공을 이용하는 방법인 거고 이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척추 질환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슬라이드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내시경의 치료 범위라고 하는 게 옛날에 20년 전 정도만 하면은 작은 디스크 조각 정도만 꺼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기술이 발전을 해서 한 15년 전부터는 개방형 수술의 대부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황색인대 제거술 그리고 디스크 제거술, 추간공 확장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레지던트를 할 때는 요걸 전부 다 그냥 현미경으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전체 선생님들 중에서 한 70~80%는 현미경으로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개복에서 복강경, 그다음 단일공 복강경으로 가듯이 절개했던 것을 최소 절개, 구멍 2개, 구멍 1개까지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개창의 크기를 줄이다 못해서 구멍을 하나로까지 만들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PSAD 내시경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 국한되지 않고 황색인대 제거술, 디스크 제거술, 추간공 확장술까지 다양하게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PSLD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 치료 대상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이런 시술을 원하시는 환자분들이나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제가 조금 항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이런 분들한테 적합할 것 같다라는 건데 고려 대상이 되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충분한 보존적인 비수술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약도 충분히 먹고 주사도 맞아보고 네. 물리치료도 했는데 통증이 지속될 때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다양한 시술로 효과가 없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척추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시술 방법은 카테터라는 건데요.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 같은 거예요. 대부분 꼬리뼈를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고 병변을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비수술이죠. 그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좀 없을 때 혹은 통증의 원인이 확실히 신경 자체를 압박하고 있어서 빠르게 제거를 해줘야 될 때 네. 그런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기존의 수술들 우리가 현미경으로 절개하는 수술이라든지 유압술이라든지 아주 굉장히 훌륭한 수술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절개창이 커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과 이러한 수술을 좀 피하고 싶을 때 최소 침습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PSAD 척추 내시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김병원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혹시 나에게도 이런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5세인데요. 75세시고요. 혹시 TV 보고 계시다면 TV 볼륨을 좀 낮춰주시고요. 예, 김병원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병우 원장이라고 합니다. 예.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든지 좋으시니까요. 네.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니, 저 앉아 있다가 좀 걸으면요. 네, 네. 한 10분쯤 걸으면 다리가 땡기고 네. 그래요. 그러다가 또 그래서 또 한 10분 앉아 있다가 가면은 또 좀 괜찮고 그래갖고 또 한 10분쯤 걸으면 또 땡기고 또 땡기면 또 앉았다가 하면은 또 괜찮고 그래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뭐 예. 굉장히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예. 그리고 의사들이 척추 질환 치료하는 의사들이 들으면 반기는 증상이에요. 왜냐하면 잘 낫게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일단 원인을 찾아보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제일 흔한 원인은 신경 뿌리가 어딘가에서 이제 눌리는 건데 어떤 커다란 디스크가 갑자기 터져갖고 눌렀다면 아예 걷지도 못하고 거동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신경을 지나가는 그 구멍이 좁아지는 협착증이라든지요. 이런 증상인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는 걸으실 수가 있는데 걷다가 보면은 이게 많이 이제 움직임이 생기면서 그 안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전에 한번 걸렸을 때 뭐 협착증이라고 한번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있으실 거예요. 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러다가 보면 그 안에 염증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안에 척추관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두꺼워진 황색인대와 이런 후관절 이런 것들이 신경을 더 누르게 되니까 쉬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쉬면 이게 붓기가 좀 가라앉죠. 예, 그러니까 또 다시 걸을 수 있거든요. 이 거리가 점점 짧아지시는 거예요. 이거를 의학용어로는 간헐적 파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처음에는 주사나 약을 먼저 드셔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다가 우리가 주사 치료를 하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라고도 하잖아요. 조금 사용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소염제하고 그리고 리마프로스트 같은 약물들을 사용하면 혈류를 좀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받아보셨어요? 아니 그런 거 안 받아봤어요. 아직까지 안 받아보셨고요. 그러면 초기 단계에는 이런 치료를 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사랑 약을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효과가 없으면 그때는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런 치료 방법을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을 만나서 대면 진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고 약 처방도 받고 경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우와 비슷한데 어떤 점은 좀 다른데 한번 비교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PSLD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62세 이제 남자 환자 사례이고 이제 왼쪽 엉덩이 통증이에요. 오늘 주제가 엉덩이 통증이었잖아요. 그렇죠? 엉덩이가 아픈 분들로 준비를 했어요. 자, 엉덩이 통증인데 이 부분은 제가 또 파란 색깔로 표시를 또 해놨죠. 왼쪽 어디죠? 옆구리. 그죠? 사타구니 통증. 아니 원장님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옆구리랑 사타구니 이야기를 하시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계속 보시다 보면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엉덩이 통증을 주증상으로 해서 왔고 옆구리하고 사타구니도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허리 통증은 없어요. 우측 증상은 없고 주사 치료를 여러 번 했는데 약물 치료나 이런 거는 효과가 없는 거죠. 주사 치료는 이제 일시적인 효과를 보이시는 분이었어요. 잠깐 좋아지긴 했는데 며칠 못 가서 다시 또 아파지는. 그러면서 점점 이게 엉덩이 쪽에서 사타구니하고 옆구리 쪽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뭔가 안에서 이렇게 후벼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걷기가 불편하시고 걱정이 되시는 상태에서 오신 거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가시게 되면은 MRI를 찍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엑스레이는 뼈만 나타나는 거고 뼈의 배열만 보는 거이다 보니까 안에 있는 디스크와 신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MRI 검사를 진행하시게 되고 MRI를 찍었더니 이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러 면의 MR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단면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쪽에 있는 거는 이제 측면에서 본 사진이고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터진 디스크를 우리가 실제로 화면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치료상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료 전과 후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터진 디스크가 MRI 상에서 이렇게 구멍에 보시면 이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시잖아요. 네, 이게 바로 터진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거가 되면서부터 증상이 해결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대를 해서 좀 보여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고 네. 이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를 제거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디스크가 제거되면서 신경을 누르는 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아파하는 엉덩이 통증이나 옆구리 통증이 좋아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떻게 디스크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영상 준비해 오셨다고 하거든요.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까 잠깐 캡처 화면을 봤던 걸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네, 터진 조각을 저렇게 꺼내는 거예요. 디스크가 저렇게 네, 생겼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게 같이 생긴 걸 이용해서 실제로 터진 디스크를 꺼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 꺼내고 난 다음에 내시경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죠. 네. 예,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남아있는 조각이 있는지 위아래를 훑어보게 되고 신경이 많이 터진 조각이 있으면 잘 안 당겨지기 때문에 부어 올라 있거든요. 네. 근데 끝까지 확인을 해서 남은 조각이 없는 것까지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아까 전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MRI를 찍어보면 터진 조각이 사라진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크게 절개하지 않고 1cm 미만의 구멍을 뚫어서 안에 있는 것을 직접 보면서 제거하는 방식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PSAD 단일공 내시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치료 후에 이제 결과도 궁금한데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MRI 사진으로 좀 볼게요. 네. 사진에서 설명을 한 번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터진 조각이 신경 안에 누르고 있어서 이렇게 부풀러 올라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신경을 누르게 돼서 흡수가 됐군요. 엉덩이도 아프고 네. 그다음에 사타구니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팠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동그랬던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박되어져 있던 눌려있던 신경이 풀어지면서 네. 이제 신경 자체가 눌리지 않기 때문에 옆구리라든지 엉덩이 통증도 개선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허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옆구리 쪽으로도 통증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번 사례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정확성은 살리고 환자의 부담은 줄인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치료 사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57세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네, 57세 남성분이시고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네.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양쪽 엉덩이 통증으로 오셨어요. 이제 일하다가 보면은 오래 서서 일하시면 대부분 엉덩이나 다리가 아프거든요. 저도 이제 3시간씩 뭐 4시간씩 수술을 하는 긴 수술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요. 우리 서진 아나운서도 아프실 것 같은데. 저도 좀 계속 아픕니다. 네. 이거 방송을 서서 하셔야 되니까. 스트레칭을 중간중간에 몰래.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쉬어주면서 일을 네.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럴 틈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병을 키우게 돼서 결국에는 엉덩이 통증이 아주 심해지게 된 거죠. 다리도 당기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직업병이니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셨는데 그쵸. 빈도가 너무 많아지고 밤에도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병원을 가야 되겠다, 네. 가야 되겠다 하시다가 최근에 우측 다리 쪽으로 마비감이 오는 증상까지 동반이 되신 거예요. 마비는 좀 네. 안 좋은 신호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마비감이 오면서 잠깐 자기 다리가 아닌 것 같이 좀 전기가 오고 저리면서 네. 지리지리지리한 증상이 생긴 거죠. 다시 뭐 금세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런 증상이 생기니까 엉덩이만 아팠을 때는 그냥 내가 서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직업적으로 내가 아플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좀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 증상이 오시면서 야, 이거는 병원을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내원을 하셔갖고 MRI 검사를 좀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사례는 이제 병명이 협착증이에요. 아까 전에는 이제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는 그런 사례를 보여드린 건데 네. 이건 협착증 사례인데요. 지금 요 화면의 MRI가 이제 옆에서 보는 MRI거든요. 이쪽이 이제 등 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 마지막 네모나게 생긴 뼈가 5번 뼈에 해당이 되고요. 그 위가 4번인데 이게 신경이 내려가다가 여기가 좀 까맣게 되면서 그러네요. 좀 좁아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면론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확인을 해본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이렇게 좁아져서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까맣게 채워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일로그램이라고 하는 신경 줄기를 보는 MRI를 보면 이렇게 신경이 고속도로처럼 쭉 내려가다가 정체 구간이 갑자기 생겼죠. 잘록잘록하게. 짤룩해지면서 예. 짧아졌거든요. 이렇게 좁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환자분에게도 아, 협착증입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네. 요 MRI 잘 보시면 위에 신경이 이렇게 잘 내려가다가요. 요 부위가 좀 좁고 그다음 두 번째 부위가 더 많이 좁은 걸 알 맞아요.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환자의 주증상을 일으키는 부위는 이 부위보다는 4번과 5번 사이의 협착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경미한 협착, 그다음 여기는 중증 협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정도의 경미한 협착에서는 비수술적인 치료나 주사, 신경치료, 다른 시술로도 가능한데 이렇게 많이 좁아지게 되면은 넓혀줘야만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소 침습 치료를 계획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본 사진 한번 또 볼게요. 다음 사진. 네. 그래서 실제로 아까 황색 인대라고 여러분들한테 까만 부분을 표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내시경 화면을 통해서 보면 어떻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디스크하고는 좀 다르게 단단하고 예, 두껍게 생겼어요. 색상도 좀 노르스름. 맞습니다. 그래서 황색 인대라고 네. 하는데 원래 황색 인대라고 하는 인대는 정상적으로 존재를 해요. 근데 이게 굳은 살이 생겨서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보이는 그 분홍빛깔이 나는 부분이 신경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 요게 이제 황색 인대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황색 인대를 제거를 해줘 가지고 요렇게 꺼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잘라내서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네.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이 없어지면서 눌려있던 신경이 이렇게 펴져서 핏기도 돌고 혈류도 개선이 되면서 증상도 개선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황색인대라고 하는 인대는 원래 존재하는 것인데 네. 이게 병적으로 두꺼워져서 그 두꺼워진 게 신경을 누르게 됐기 때문에 직접 보면서 제거를 해주는 것이 황색인대 제거술이고 요거를 구멍만 뚫어서 해주는 것이 바로 척추 내시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료 후의 결과 또 MRI 사진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사진을 조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치료 전과 후에 까맣게 들여차서 신경이 좀 좁아져서 까맣게 되어진 부분이 넓어져 가지고 이렇게 개선이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단면도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구멍이 넓어지면서 신경이 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황색인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까맣게 들여차 있었거든요. 이 까맣게 들여차 있던 황색인대의 부분이 넓어지면서 이렇게 신경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보이고 네. 점선도 보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넓어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제로 치료 전과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치료 후에는 신경 다발이 모두 다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황색인대라고 하는 인대는 척추 사이를 연결해주는 구조적인 지지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상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것인데 이게 여러 세월에 걸쳐서 혹은 퇴행성 변화에 걸쳐서 두꺼워져서
단단해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협착증 증세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걸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PSAD 내시경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아주 예후가 좋았던 57세 남성분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전화 하나 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9세예요. 79세시고요. 자,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우리 김병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 원장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 18년도에 네. 신경 뿌리 병명이 동반한 요충 및 기타 초과 한판 결합 조직 및 협착 요천주라 해갖고 네네. 카테터를 이용해서 신경 성형술 인대 증식 치료를 했어요. 시술로. 네, 가장 많이 하는 시술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랬더니 그래갖고 그때는 허리가 많이 아파서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한 6개월에 한 번씩 가갖고 신경 치료를 한 번씩 받았거든요. 예, 잘하셨어요. 그래갖고 근데 네네. 이제 나중에 그것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3개월, 2개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가 광주예요. 전라남도 광주.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옆에가 그 큰 정형외과가 생겨갖고 신경외과 선생님이 나와서 네네네. 거기서 이제 허리 치료를 한 번씩 받는 게 효과를 봤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요사이는 효과가 없어갖고 올 음, 5월 달부터는 다리로 내려와갖고 다리가 걸음을 못 걸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MRI도 찍고 했는데 네네. 어떻게 다 손을 댈 수가 없다고 그래요. 너무나 허리가 안 좋은 게 어느 병원 처음에 18년대 전부 광주에서 병원 다 다녔어요. 허리 전문 병원으로. 네. 근데 수술을 못 한다고. 그게 허리가 너무 나빠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지금 예. 소개하는 내시경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많으세요. 이제 연세가 79세이시니까 이제 그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사를 박는 수술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비수술로 받았던 이런 시술로 조절이 되면 참 좋은데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그 좁아진 신경 부위를 직접 보면서 깎아서 넓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SAD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받으시는 연령대가 저 같은 경우에 제일 나이 많으셨던 분은 93세였어요. 그 정도로 고령인 경우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절개가 없이 구멍만 뚫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받았던 그 경막의 카테터 시술이었던 그 신경 성형술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경 성형술은 비수술인 거고 이거는 구멍만 뚫는다 하더라도 직접 병을 제거시켜주고 원인을 제거하는 최소 침습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보셔야 되고 네. 또 몇 개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치료 방향이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 생각에는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면 진료를 한번 꼭 받으셔가지고 한번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병 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 중에서 이제 PSAD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치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끝으로 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척추 방송 이런 거 건강 방송을 하다가 보면 저도 방송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 방법으로 치료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PSAD라고 하는 어려운 이름을 붙인 이유도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황색인대 제거술이다라고 해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디스크 환자인데 계속 황색인대를 제거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난감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건강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드리지만 병명에 맞춰진 치료가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방송에서 보시는 것이 모든 것은 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환자분들은 의료진을 믿고 네. 대면 진료를 통해서
통해서 나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나에게 가장 꼭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병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